중공이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지금 자국 미녀들을 앞세워서 공작하는 인간계를 쓴다면 일본은 전통적으로 그 나라 상대방 나라의 벼슬아치를 이용하는 내관계를 써왔습니다. 원래 일본은 첩자를 아주 고대부터 많이 사용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방마다 군주들이 성을 쌓고 서로 전쟁을 벌였는데 제각기 닌자라는 첩자 무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닌자는 변장, 은신, 침투, 암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교란, 첩보 활동의 달인들로서 마법에 가까운 이들의 능력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대한제국을 총 한 방 안 쓰고 뱀처럼 삼킨 이토 히로부미도 조선인을 이용하는 내간술의 고수였습니다. 당시 진보파라던 김옥균이 이완용이를 비롯한 을사오적 모두 조선 벼슬아치들 아닙니까? 이토는 손자 병법대로 상대방 나라의 벼슬아치를 이용하는 내관계의 달인이죠. 이 정도면 첩자에 능한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정보력이 좋습니다. 일본은 패전 국가라 정식으로 국가정보기관을 설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 나가 있는 상사, 주재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 정보부보다 정보력이 막강하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400개 이상 기업의 지사들,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 정보 요원인 셈입니다. 미쓰비시 상사만 해도 15개 국가에 3,000여 명의 상사원들이 나가 있고 토요타는 더 많은 상사원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데 본사는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국가와 관련된 정보는 총리실에 보내고 회사에 관련 정보는 신제품 개발에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 여론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만든 재단 말고도 대표적인 게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사사카와 로이치가 설립한 일본 연맹 니폰 페더레이션 극우 단체도 이런 활동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일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각 국가에 설치되자 미쓰비시 재단은 즉각 그동안 지원해 오던 각국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방어를 시작하는데 이번에 그 위안부는 자발적 창녀였다는 논문을 발표한 미국 하버드대 램 자이어 교수도 일본 미쓰비시 재단 동과 일본 훈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램자이어 교수는 미쓰비시가 100만 불을 하버드 대학에 기부해가지고 석자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인으로 한국에 귀화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불편한 주장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나타날 경우 일본 재단들은 포섭을 목표로 접근해가지고 일본이 관리하던 점조직으로 관리하던 인사들하고 뭉치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라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원하는 미국 건물학자들을 보면 메리 브린턴 하버드대 사학과 교수, 흡킨스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 예일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등 내노라 하는 미국 학자들이 램자이어 교수 논문 파동이 일자 이들이 연합해서 램자이어 교수를 응원하고 했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 돈을 받은 내노라 하는 그룹들이 있죠. 좌익으로 분류되는 박원순이 운영하던 아름다운 재단도 도요다 재단으로부터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우익이라는 뉴라이트 그룹 안병직 이영훈 교수도 토요타 돈을 받고 4년간 일본 학자 7명, 한국 학자 6명, 총 14명이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일본이 이들한테 훈장을 줘야 할 만큼 일본의 침략을 옹호하는 근대 조선의 경제 구조, 근대 조선 수리조합 연구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들한테 지원한 금액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상당히 큰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책으로 한국의 발전은 일본의 침략 덕분이다 하는 논리가 한국 학계, 일본 학계, 그리고 세계 학계에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 많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책을 비판을 했는데, 일본 돈을 받아가지고 한국 성장의 원동력이 일본 침략이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느냐. 만약 일본 식민 통치가 대한민국 성공 원인이라고 너희들이 신념을 갖고 있다면 니네 돈으로 해야지. 객관적 연구가 아니냐. 왜 일본 돈을 받고 있다 이 책을 썼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죠. 자산 규모가 3천억 원이 넘는 도요다 재단은 1년에 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어느 나라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럼 뭐 심사를 하는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한테 이롭지 않으면 심사 통과하겠습니까? 일본 돈을 받고 일본을 옹호하는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책자를 만든 뉴라이트 안병직 박사는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제 한때 대학생은 노동운동에 앞장서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쓸 수 없는 미제의 식민지다, 뭐 이런 주장하던 좌익이었는데, 이 안병직이 길러낸 유시민, 김근태 많은 좌익을 길러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 머물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전향을 했다, 새로운 우익이다, 뉴라이트 재단을 설립하고 우익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전향한 계기가 뭡니까? 그렇게 가열차게 좌익 활동을 하다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일본 동경대학 교수 영향을 받고 자기는 우파가 되었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 하면서 그때 뉴라이트 교과서를 막 제작하고, 그래서 그때 저는 박수를 쳤죠. 그런데 이들이 도요다 재단의 돈으로 한국의 성공은 일본 식민지 덕분이라는 이런 책을 만들어, 그리고 그 이영훈이를 비롯해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이상하다. 조선일보 기자 김용삼 등 6명이 공동으로 반일 종족주의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일제 때 일본의 수탈은 없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근대화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일본 자료를 근거로 일본이 자기네 나라 애들한테 교육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주장을 쓴 책인데, 이 반일 종족주의 얼마 전에 일본말로 번역이 돼서 지금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일본의 온라인 서점 아마존 재팬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반일 종족주의가 눈에 띕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쓴 책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위안부에게도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책입니다. 이 책이 지난 14일 일본에서 발간된 뒤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 1위에 올랐고, 출판계에서는 대형 서점들에서 책이 매진됐다거나 이미 25만 부가 인쇄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비판받는 이런 주장을 일본 내 우익들이 혐한 분위기 조성에 악용할 가능성이 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쓰인 일본은 위안부를 강제로 잡아가지도 않았고 정당한 계약서를 쓰고 노동규약을 지키면서 행해진 합법적 매춘이라는 대목만 제 소견으로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좌익이 보수는 친일파로 몰기 위해서 반일 증오심을 유발해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일본 군경이 총칼로 조선 여자들을 잡아갔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잡아가지 않았어요. 딸입니다. 원래 조선에는 창녀가 없었어요. 궁에는 군기가 있고
그리고 고을 관아에도 기생이 있었지만 기생은 춤, 노래, 그림, 시도 져야 되고 그리고 또 말을 이쁘게 잘해야 돼요. 이런 종합 예술인으로서 절개를 지키는 유교적 정조 관념이 아주 투철해가지고 매창 불매음, 노래를 팔지언정 몸은 팔지 않는다는 신조가 강했고, 그리고 이 조선은 매춘을 나라 법으로 금지를 해가지고 죄악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조선 땅에 창녀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강화도 불공정 조약 이후 조선 안에 일본인들 자치지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강화도 불공정 조약이라는 게 강화도에 대포를 장착한 일본 군함이 들어와 가지고 조약을 맺지 않으면 그 한강을 타고 서울 군까지 쳐들어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 내용이 조선 안에 몇 군데에다가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한국에서는 그 불법을 재판할 수가 없고, 일본 군함이 조선 반도 전 해안을 조사할 때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불공정 조약인데, 이 조약 이후에 조선에 일본인들 자치구가 생기면서 일본 창녀촌, 유곽이 여기에 생기고, 그리고 대규모 일본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따라온 공창,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창녀들을 운영하는 공창이 생겨가지고 조선인들이 그런 걸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창녀촌, 유곽을 만든 조선인은 매국노 송병준이란 놈입니다. 이자가 일본 공창을 본떠가지고 처녀가 있는 가난한 집 부모한테 여식을 취직시킨다면서 돈 몇 푼 주고 계약서를 쓰게 해서 데려다가 막 두들겨 패가면서 창녀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처음 이제 매운구를 만든 건데,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군 위안부들이 필요하니까 일본 포주들이 한국인을 앞세워가지고 처녀들을 인신매매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법이 간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취직하겠다고 경성역에 내린 처녀들에게 인상 좋은 노파가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머물면서 허드렛 일이나 며칠 하면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자 이러면서 가락국수 한 그릇 사주면서 꼬드겨가지고 데려가는 곳이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매운굴입니다. 일본인 포주들은 이렇게 들어온 여자애들한테 그 할멈이 너를 맡기고 돈을 빌려갔으니까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이래요. 그 어린 처녀애는 그 할멈이 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립니다. 그 인상 좋은 할머니가 안 올 리가 없어 이러면서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방값, 밥값 다 빚이 되는 겁니다. 포주는 자필 차용증도 받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사내놈들이 여자의 보따리에 시계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도둑 누명을 씌워가지고 수치심이 없어질 때까지 집단 윤관을 하는 등 다양한 각본대로 창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탈출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붙여서 도망을 가게 하다가 다시 잡아와가지고 매질을 하기를 반복해가지고 도망가는 걸 포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들어가지고 꿈 많던 소녀는 짐승처럼 부산, 대전 팔려다니고 더러는 위안부로 팔려나가서 헤어날 수 없는 지옥의 수렁에서 꽃다운 청춘을 악마들에게 유린당하게. 그 70년대까지 서울역, 청량리역 뭐 이런 데에 일본 강점기에 만들어진 창녀촌들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 포주들이 창녀를 만들던 방법이 이때 일본이 위안부 창녀를 만드는 수법 그대로입니다. 무작정 상경한 여자들 접근해가지고 취직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데려가다 똑같은 방법으로 창녀를 만들고, 좌익들은 이 같은 간악한 과정을 모르고 뭐 그냥 지나가는 여자 빨래터에서 총칼로 위협을 해서 잡아다 트럭에 싣고 갔다가
그 헛발질하는 거고, 그리고 자칭 새로운 우파라는 것들은 위안부는 강제로 잡아간 증거가 없다면서 자발적으로 창녀가 됐다고 일본을 대변하는 나발을 불고 하니 일본인들이 볼 때 저 조선 것들은 아직 멀었어 하고 웃을 거 아니겠습니까?